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파이팅 넘치게 수업을 해보기로 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의 선별 방법과 선별한 정보의 조직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활동 1번, 다음은 루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이 글을 읽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되게 멋있는 선수가 있죠? 되게 유명한 선수더라고요. 바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선수인데요.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은 서브를 넣을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버릇이 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라파엘 선수의 루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공을 바닥에 3번 튕기고 이어서 엉덩이에 낀 바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뺀다. 이후 양쪽 어깨와 코, 귀를 차례대로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서브를 넣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라파엘 나달 선수의 루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달이 서브를 넣기 전에 보이는 행동일 뿐이다. 그는 다른 순간에도 수많은 버릇을 고집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유명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죠. 자, 이 글이 읽고 싶어지셨나요? 여러분, 라파엘 나달 선수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글을 보면서 영상을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기로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달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런 동작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의 루틴이기 때문이다. 계속 루틴 나오는데 그럼 루틴이 뭔지 알아봅시다. 루틴이란 스포츠에서 어떤 목표 행동을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게 루틴의 개념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루틴은 선수가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 이게 바로 루틴의 효과네요.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말이 아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든지 자신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수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은 단순히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일종의 루틴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루틴을 행동적 루틴이라 하고 후자를 인지적 루틴이라고 한다. 행동적 루틴 1번, 그 다음에 인지적 루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루틴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적 루틴, 바로 요거죠? 여기다가 씁니다. 요게 바로 행동적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지적 루틴은 요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이 인지적 루틴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시 경기에서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는 바로 인지적 루틴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좋은 사례이다. 자, 바로 요게 인지적 루틴의 사례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도쿄올림픽에 사례가 생겼죠?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이 영상 초반기에 보여드린 김재덕 선수죠.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이 바로 이 인지적 루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예를 바꿔야 돼요. 다 정리됐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생각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뭔가와 비슷한데? 네, 맞아요. 징크스. 루틴은 징크스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여러분도 징크스 있지 않아요? 시험 보기 전에 뭐 이런 거. 손톱을 깎지 않는다든지, 머리를 감지 않는다든지, 뭐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오, 너무 더럽다. 그런 것들.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베네 저고리 막 속에다 꼬매 입고 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건 징크스가 아닌가? 자, 그런 징크스. 근데 자, 여기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징크스는 뭐냐? 자,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면도를 한 날 경기에서 패했다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선수에게 징크스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경기할 때마다 면도를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 엽니다. 징크스는 자신이 경험한 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동이다. 자, 여기 가로 묶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징크스의 원리예요. 징크스가 이런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루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선수들의 태도는 모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뭐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차이점은 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루틴은 가로로 열게요. 너무 기니까. 루틴은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즉, 루틴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반면에 징크스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가로 닫습니다. 요게 바로 차이점이죠. 자, 이 글은 루틴과 징크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정보조직 방법에서는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그쵸. 맨 마지막 거. 정보의 유사성을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이 글이 조직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 잠깐 라파엘 나달 선수의 루틴을 보고 가기로 해요. 도대체 얼마나 독특하길래 이렇게 글에도 나오나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보고 가기로 해요. In the midst of recovering from the return of serve as Rafa knocked the volley into the open court. See that attack shows Nadal knows all too well why everybody is laughing, completely obsessive about his water bottles. 여러분은 왜 선수가 웃고 팬들이 환호했는지 아시나요? 2015년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 중에 바람에 쓰러진 물병을 보고 심판이 볼보이에게 물병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볼보이는 가서 그 유명한 나달의 물통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나달이 웃고 팬들은 환호하죠. 이는 나달이 경기 때마다 지키는 유명한 루틴 때문입니다. 테니스 3대장 중 한 명이며 흑신이라고 불리는 라파엘 나달은 매 경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 하나가 앞서 보여드린 물병입니다. 테니스는 경기 시간이 길고 체력 소모량이 엄청나서 선수들은 중간중간 수분 섭취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요. 나달은 물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루틴에 의해 놓고 있습니다. 나달은 항상 2개의 물통을 준비하는데요. 대개는 에너지 드링크와 물입니다. 2개의 물통은 자신의 발 앞에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물통에 붙은 라벨이 자신의 코트를 정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의 특이한 포지션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나달의 12개의 루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달은 경기 때마다 12개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요. 나달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경기 45분 전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똑같은 높이로 양말을 신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한 손에는 라켓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5개의 라켓이 든 라켓 가방을 듭니다. 네 번째, 항상 오른발로 코트 위에 들어섭니다. 다섯 번째, 항상 같은 위치에 물통을 위치시킵니다. 여섯 번째, 항상 코인 토스 시에 점프를 합니다. 일곱 번째, 항상 웜업을 할 때 코트를 띄어서 이동합니다. 여덟 번째, 항상 경기 중이 아닐 때는 라인을 밟지 않으며 오른발로만 넘습니다. 아홉 번째, 항상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넣습니다. 서브 라인을 발로 쓱 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바지를 당겨 정리합니다. 그 다음은 셔츠 어깨 부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양쪽 귀 너머로 넘깁니다. 머리 한번, 코 한번, 머리 한번,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열 번째, 항상 매 포인트가 끝나고 타워로 몸을 닦습니다. 11번째, 항상 코트를 바꿀 때 상대방이 먼저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12번째, 항상 휴식 시간이 끝나고 상대방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납니다. 나달은 매 경기 12가지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요. 왜 나달은 10가지가 넘는 루틴을 매 경기 하는 걸까요? 스포츠에서 루틴은 선수들이 최상의 운동 수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상태를 갖추기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즉, 나달은 경기 때마다 12가지 루틴을 수행함으로써 경기에 집중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달의 루틴이 유명하긴 하지만 축구 선수를 비롯한 여러 운동 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때 오른발로 사이드 라인을 밟고 점프를 한 뒤 다시 오른발로 내딛는 루틴을 가지고 있죠. 이 역시 나달과 같이 매 경기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경기에 집중하고 일정한 리듬을 가져가는 것이죠. 한 인터뷰에서 나달은 자신의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루틴을 미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신은 아니다. 미신이라면 경기 결과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만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경기 중이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경기 중에 할 것들의 순서를 매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집중을 하게 만든다. 나달은 수많은 부상과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테니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프랑스 오픈 100승 2패라는 기록과 13회 우승, 그리고 페더러와 동일한 기록인 최다 그랜드슬램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매 경기마다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통제하고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경기 중에 물병에 집착하는 테니스 선수 나달, 그의 유명한 루틴이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 집중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행사 같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되게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어떤 루틴이 있나요? 저도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가정할 때 글쓴이가 정보의 선별 과정에서 제외한 정보, 자, 제외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제외한 이유를 파악해 보재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정보를 수집해 놓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아까 읽은 글을.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루틴의 종류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쵸? 뭐뭐 있었어요? 행동적 루틴, 인지적 루틴. 자, 테니스 대회의 종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쵸? 자, 요거 제외했네요. 자, 그 다음에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루틴과 징크스의 생활 속 사례 있었나요? 자, 요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들의 루틴 특성 연구까지는 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나달의 유별한 버릇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글을 이제 약간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외한 정보는 뭐였어요? 니은,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해요. 도대체 이 글쓴이가 이것들을 왜 제외했을까요? 자, 첫 번째, 니은은 왜? 루틴과 징크스, 개념과 특징을 말하는 글이었죠?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을 겁니다. 자, 조금 크게 할게요.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왜 제외한 것 같아요? 자료의 신뢰성 때문이었을 거예요. 친구의 블로그, 물론 친구가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의 정보에다가 출처를 적어놨다면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죠. 친구의 블로그를 참고를 해서 이제 그걸 자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걸 쓰고 출처를 그쪽으로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면은 자, 또 씁니다. 루틴의 근데 이렇게 미음과 같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쓰면 이 글과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외를 했을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를 알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방법을 계획해보자. 자, 뭐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나름일 텐데, 그쵸? 근데 강제적으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루틴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 루틴을 지킨 경우,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경우 그 루틴 실행 여부, 그 여부에 따라 경기 결과가 진짜로 차이가 나는지, 즉 유의미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 나달 선수는 어떻대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그 루틴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좋은 시대죠?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이상한 책들도 많아요. 신기하고 막 정말 별의별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관련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책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쩌면 또 독특하게 이런 거를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수 있겠죠? 뭐 혹시 아는 선수들, 우리 학교에도 이제 운동선수들 있으니까 혹시 루틴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많이 차이 나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자, 정리됐으면 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이 글에서 정보를 조직한 방법을 파악하고 그러한 조직 방법이 주는 효과를 말해보자. 자, 무슨 방법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와 대조였죠? 자,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루틴과 징크스의 유사성을 비교했죠. 또 차이점은 대조했죠. 독자가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전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징크스는 좀 알았었거든요. 근데 루틴이라는 건 이렇게 자세히는 아마 처음 안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한 글이었네요, 저한테. 자, 오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배려와 예의가 중요해서 신사의 스포츠라고 불리죠.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서도 코트 위 매너가 팬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인공이 코트의 악동 키리오스, 그리고 그의 앙숙인 세계 1위 나달이라 재미를 더했는데요. 온누리 기자입니다. 서브 하나를 할 때마다 귀를 만지고 또 바지를 만지는 건 나달의 독특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나달처럼 귀를 만지고 또 바지에 손을 대는 선수들. 심판의 서브 시간 위반 판정에 항의한 겁니다. 키리오스는 심판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달보단 길지 않았다고 애둘러 항의했습니다. 다음 세트엔 상대 선수도 같은 판정을 못마땅해 하다 나달 흉내를 내는 바람에 경기장엔 폭소가 터졌습니다. I don't care at all. No, if it was funny, good. 지난 시즌 키리오스는 나달과 윈블던에서 만나 언더서브를 넣고 또 공으로 몸을 3개 맞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코트 위 앙숙으로 불렸기에 나달 흉내는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키리오스와 나달은 1승씩만 더 올리면 이틀 뒤 대회 16강에서 만납니다. 나달은 따뜻한 배려 덕분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빠르게 받아친 공이 볼키즈 얼굴을 강하게 때리면서 어린이도 심판도 나달도 너무 놀랐습니다. 곧바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한 나달은 미안함을 담아 어린이 볼에 입을 맞췄고 객석에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3대 0으로 경기를 이긴 뒤에도 나달은 한껏 좋아하는 대신 볼키즈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자신의 머리띠를 선물했습니다.